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생활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병명만 보고 치료하면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우선 치료할 때는 편안한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만성화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 사람의 몸의 원인을 보고 같은 병인데도 사람마다 회복이 왜 다른가요?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몸이 건강한 사람이 생활하다가 일시적으로 허리를 삐끗하거나 허리를 다치거나 이래서 허리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허리만 치료해 주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오래가지 절대 만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소에 손발차고 소 안 되면서 허리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또 평소에 몸은 너무 무거우면서 허리에 계속 짐이 실리는 경우, 또는 잠 못 자고 하면서 지금 에너지가 균형이 깨져서 아류가 분리되고, 이런 경우는 허리를 치료해도 허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성화되고 다시 또 재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이 허리가 아픈 걸 지금 먼저 좀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근본 원인이 되는 몸을 먼저 치료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그걸 이제 허리가 아픈 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표증이라고 합니다. 드러나는 표증. 그리고 몸의 문제를 본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표증과 본증의 어떤 치료의 선후를 완급, 어느 게 더 급하고 좀 뭐랄까 좀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완급에 따라서 치료의 선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경우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힘들면 우선 허리에 대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생활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병명만 보고 치료하면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우선 치료할 때는 편안한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만성화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 사람의 몸의 원인을 보고, 그 문제가 생긴 몸의 원인을 보고 원인을 개선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근본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절대 병명에 속지 마시고 문제는 몸이라는 것을 한번 꼭 우리 구독자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차분히 한번 질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디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외상이나 아니면 이제 감염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이 감염병이 아니면 대부분의 질환, 특히 이제 우리가 만성적으로요,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어떤 병에 대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이거는 뭐 거의 다 몸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의 문제는 왜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드립니다만 몸의 문제는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일상에서 와요. 일상에서. 내가 일상에서 먹는 거, 내 몸에 맞게 먹느냐, 또 움직이는 거, 또 우리가 수면 잠자는 거, 또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뭐랄까 좀 그거는 문제는 없는지, 이런 일상생활의 사실 결과거든요. 그런 일상생활에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사실은 혈액을 중심으로 하는, 내가 몸 에너지를 하는 게 뭐냐면, 몸 에너지는 우리 몸의 혈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힘이죠.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것은 이제 몸 에너지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대부분의 질환으로서 이제 만성 질환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내 몸은 어떤 과정을 거쳐 무너지게 되나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몸 에너지라는 거는요, 사실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죠. 기혈이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기혈인데, 기라는 거는 힘이잖아요. 그죠? 힘이고 혈이라는 거는 혈액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몸 에너지라는 거는 혈액을 중심으로 하면서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혈액이 움직이면서 영양도 공급해주고 나름대로 힘도 나게 하는 게 이제 바로 몸의 에너지인데요. 혈액은 우리 이제 보면 이게 어떤 뭐 작용을 하고 있냐면, 하루에 한 몸을 우리가 혈액이 한 4리터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전체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한 7,000 내지 8,00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생긴 영양분을 세포 이제 구석구석으로 공급해 주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급된 영양분이 잘 에너지가,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를 거치면서 또 산소를 전달해 주죠. 또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면 뭐가 생깁니까? 노폐물이 생기죠. 활성산소 같은 노폐물을 또 제거해 주고요. 이제 이런 작용을 통해서 사실 우리 몸의 면역이라든지 또 이제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이런 혈액이 사실은 작용을 해서 다 개선해 주는 그런 뭐 우리 몸의 에너지의 어떤 가장 핵심 물질이죠. 네. 이제 몸이 무너지는 거는요, 일단은 우리가 생활이 잘못되면 혈액에 문제가 생기죠.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혈액이 상태가 나빠지면요. 피곤해집니다. 왜냐면 영양 공급을 해주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피로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만성염증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혈액이 이제 흐름이 나빠지게 되면 산소도 부족해지고 또 노폐물도 아까 걸러낸다고 그랬잖아요. 노폐물도 쌓이고 하면서 이제 몸에 염증이 지속되게 되고요. 또 이 염증이 지속하게 되면 뭐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런 대사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만성화되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의 모든 기능이 이제 이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만성 질환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또 지속이 되면서 나중에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몸의 이제 구성 세포 조직이 손상되고요. 그러면 이제 노화가 가속됩니다. 노화가 가속화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몸 에너지의 문제, 우리 혈액의 문제 최종 어떤 종착점이 바로 암 같은 그런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늘 피곤해하고 또 몸이 잘 붓고 또 이제 감기나 이런 게 오면 잘 회복도 안 되고 또 어디 아프면 이게 통증이 오래가는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혈액의 문제거든요. 그 혈액의 문제의 뿌리는 스트레스, 또 막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거나 과식하거나 또 운동 부족이나 수면 부족 이런 불규칙한 생활이 이제 혈액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흔들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피로를 비롯한 뭐 몸이 무겁고 또 몸도 회복도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혈액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혈액은 이제 세 가지 이 작용 기능을 통해서 역할을 하거든요. 첫째 인제 혈액의 생성이죠. 이 혈액의 생성은 혈액을 이제 잘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을 만드는 거는 약이 아니죠. 약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음식에서 위장 기능을 통해서 혈액이 잘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음식을 먹는데도 위 기능이 안 좋고 이러면 혈액을 잘 못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혈액이 부족해지면 말씀드린 대로 쉽게 피곤하고요.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어떤 질환이 오면 회복도 잘 안 되고 또 늘 피곤하고 힘들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잘 생성되려면 원료, 우리 음식도 잘 위에 맞게 잘 넣어줘야 되고요. 또 이제 위기능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위를 통해서 에너지라는 혈액이 만들어지면 이게 잘 돌아야 되거든요. 인체 모든 세포에 잘 이제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잘 도는 거, 잘 공급하는 게 이게 이제 순환입니다. 순환인데 혈액이 사실은 잘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엇보다 잘 돌아야 한다는 거고요. 이 혈액이 순환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심장이 역할을 하죠. 심장의 펌핑 역할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극제랄까요? 촉매제가 뭐냐면 운동과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운동과 움직임을 해줘야지만 이게 도는데 만약에 늘 책상에 앉아있고 안 움직이고 또 누워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순환이 막히게 되죠. 또 순환이 안 되니까 그 혈액이 고이게 되잖아요. 고이면은 탁 하고 이제 썩는 거거든요. 그 염증이 생기고 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아프고 통증이 또 생기고요. 또 비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자꾸 체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그 부위에 쌓이면서 전신적인 비만이 오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이상의 운동과 움직임과 이제 심장이 결정하는데 심장은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요.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잘 움직이고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혈액의 질인데요. 우리가 혈액이 잘 만들어지고 잘 순환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혈액의 퀄리티죠. 혈액의 환경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혈액의 퀄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이 혈액의 질, 혈액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단 점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액 속의 혈당, 그다음에 이제 지질, 혈액 속의 지방 성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산소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알칼리 체질, 산성 체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도라고 pH가 또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점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피가 맑게 잘 흘러야 되는데 우리가 피가 만약에 뻑뻑하고 끈적하면 끈적끈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피로도 올 뿐만이 아니라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뭐 혈당 우리 현대인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이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경우도 밸런스죠.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지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질은 뭘 하냐면 세포벽에 형성되는 데도 지질이 중요하고요. 호르몬을 만들려면 지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죠. 많으면 고지혈증이 되면서 혈액이 뻑뻑하면서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요.
또 부족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라든지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산소도 이제 이 세포를 에너지를 영양분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료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세포 힘이죠. 이게 이제 부족해지면 또 피로해지고 또 뭐랄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회복 같은 게 또 지연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하, 우리 알칼리냐 산성이냐. 이 우리 몸은 약간의 약알칼리입니다. 네, 보통 7.4를 이제 항상성을 유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의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7.35에서 7.45 정도.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산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산도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제 바로 면역과 이제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드리는 혈액이 너무 뻑뻑해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되고, 혈당이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또 부족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해, 혈당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또 지나치면 또 피가 뻑뻑해지잖아요. 지질도 마찬가지로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산소도 마찬가지고 이 폐하도 그렇고, 이 지금 얘기 드리는 5가지 혈액의 질이랄까, 이거는 균형이라는 게,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가 작용하느냐,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이런 걸 조절해요, 이 2가지 요소가. 근데 호르몬과 자율신경은 사실은 어디에 지배를 받냐면, 우리가 잠자고 스트레스 같은 정신활동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음식이고요, 에너지를 돌리는 데는 운동과 움직임이고, 그 에너지 혈액의 질을 결정하는 거는 수면과 정신활동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일상의 전부거든요. 이게 내 몸을 만들고 내 혈액을 만들고 이게 내 에너지가 되고, 이게 잘못됐을 때 병이 온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최고의 식품은 무엇인가요? 염증에 좋은 최고의 음식은요, 하나를 제가 탁 꼽으라면 저는 양파를 꼽겠습니다. 양파. 그래서 양파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 혈액이 잘 소통되도록 해주는 천년 소통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씩 천년 소통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왜 이게 양파가 좋으냐 하면, 제가 3가지 관점에서 혈액의 생성, 순환, 균형, 이 3가지 관점에서 다 유익한 거거든요. 일단 혈액의 생성 관점에서는 우리 몸의 장은요, 유익균이 잘 성장하고 유익균이 잘 번식하고 하려면 그 배양 토양이 좋아야 돼요. 그 토양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파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혈액의 순환에도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이 양파 속에는 유황화합물이 있습니다. 유황화합물이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유황화합물은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혈관 확장하면 어떻게 물로 혈액이 잘 소통될 수밖에 없죠. 잘 순환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혈액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마 양파 하면 퀘르세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퀘르세틴이 혈액 속에 떠다니는 필요 없는 기름기도 없애주고요, 또 지나친 당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많으면은 이 흡착해 가지고 나름대로 산도 같은 걸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기, 당, 산도 이렇게 조절해 주니까 혈액의 균형이 얼마나 좋은 성분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최고의 음식으로, 염증 없애는 데 최고의 음식으로 양파를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파를 먹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양파같이 이런 유황화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리신이라는, 좀 매운맛을 내는 거예요, 알리신이라는 거. 근데 이 알리신의 특징은 뭐냐면, 공기하고 만나면 이 알리신이 활성화가 돼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양파를 먹을 때는 양파를 썰어서요, 가능하면 생양파를 드시는 게 좋고, 썰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줍니다. 방치를 해뒀다가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알리신이 매운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오히려 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볶아서 또는 익혀서 먹는 게 좋고요. 또 공복에는 안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먹는 양도 조금씩 이렇게 늘려서 좀 위를 적응시켜가면서. 불면이 혈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러면 잠을 못 자면 왜 혈액의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제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혈액의 속에는 적절한 점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너무 걸쭉해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묽어도 피가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해주게 되고요, 너무 뻑뻑해도 순환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잠을 통해서 혈관이 이완이 되고 신장과 간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정화하는 하나의 정화 작용을 하는데,
이게 정화를 못하면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신장에서 다 수분 대사를 조절해 주거든요. 그리고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잠을 못 자면 혈액은 걸쭉하고 끈적한 피가 된다. 잠 못 자면 피 마른다는 게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도 피가 마르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걸쭉하고 끈적한 그런 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혈액 속에 혈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질.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잠 못 자면 스트레스 받죠. 예, 예민해지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죠. 코티졸이 나옵니다. 이 코티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당분을 그냥 갖다가 붓는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거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이게 떨어지고요. 혈당 조절이 불가능해지죠. 그러면 이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탕물처럼 이제 끈적하는 그런 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질이라고 그랬죠. 이 지질은 세포막도 만들고 호르몬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나치면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끈적하면서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잠을 자야지만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대사해서 혈액 속의 기름을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잠을 못 자게 되면 기름기가 청소가 안 되면서 떠다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잠을 못 자게 되면 기름기가 피 속에서 떠다니는 그런 혈액 상태가 된다.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또 염증 만들고 또 순환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적절하게 혈액 속에 산소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숙면을 통해서요. 잠을 통해서 폐 가스 교환을 안정된 가스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박동도 조율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산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더 문제는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가져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피가 질식하는 거죠. 질식하는 그런 피가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도죠. 이 혈액이 우리 몸은 사실은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잠을 못 자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요. 또 대사가 항진되고 우리가 대사가 항진되면 활성산소라는 것도 나오지만 뭐가 나옵니까? 젖산이라는 게 나오고요. CO2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젖산은 바로 산 아닙니까? 그죠? 이 다 몸을 산성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혈액 자체가 산성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이 5개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미치면서 혈액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만큼 제가 잠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더 강조를 내 몸이 드립니다. 보내는 염증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몸이 보내는 염증 신호는요. 첫째 피로죠. 피곤하다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 30조, 40조의 세포가 이게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노폐물이 너무 많다. 일단 첫째 만성 피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실은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게 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제 브레인 포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염증의 신호입니다, 이게. 내가 기억력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내 몸이 염증에 약하구나. 지금 염증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뚜렷한 게 뭐 감기 증상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이 몸이 어슬어슬하고요. 또 체온이 미세하게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미열과 이제 오한이 있는 거죠. 이러면 내 몸에 이제 염증의 어떤 초기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혈액이 생성이 안 돼서 염증의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생성 안 되는 사람 손발이 처져요. 수족 냉증이 대표적인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만은 식후에 졸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손발이 내가 많이 차다. 그러면 내가 혈액을 충분히 못 생기면서 염증의 어떤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어떤 대표적인 염증의 신호는 뭐냐면 자고 나면 얼굴이 붓죠. 몸이 부석부석하고 붓고요. 또 손발이 저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지를 못하니까 저리게 되는 거죠. 붓고 저린다 이러면 혈액 순환의 문제로 혈액이 잘 가지를 못해서 이게 염증의 어떤 신호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의 질, 그러니까 혈액의 질이 붕괴가 되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면 뭐냐면요. 혀에 백태가 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 가지고 아침에 거울 보면서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혀에 많은 백태가 끼어 있으면 내가 이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에 지금 숙면에 문제가 있구나. 혈액의 질이 지금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물론 피로도 같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